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김아리는 눈을 뜨자마자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반지하 특유의 낮은 천장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만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찬 공기가 맨발에 닿았습니다. 벽을 타고 내려온 습기가 발바닥을 차갑게 적셨습니다. 하리는 익숙한 듯 아무 말 없이 작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옆 선반에는 약봉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야. 그녀는 작은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5살 아들이 이불을 꼭 안은 채 자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아이의 코끝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지 않은지 확인하는 일은 그녀의 새벽 루틴이었습니다. 천식? 준호는 태어난 지 세 돌이 지나서야 처음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밤 하리는 아이를 업고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매달 약값과 치료비는 그녀의 삶을 더욱 팽팽하게 조였습니다. 하리는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조금만 더.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새벽 6시 하리는 골목 어귀의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는 쓰레기 봉투가 여기저기 쌓여 있었습니다. 빗물이 고인 자리마다 기름때가 둥둥 떠다녔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어깨에 단단히 메고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빨랐지만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반찬 가게 사장님은 벌써 불을 켜고 계셨습니다. 할인이 왔네. 오늘 시금치나물 많이 해야 해. 주문 들어왔어. 네, 알겠습니다. 하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재빨리 손을 씻었습니다. 시금치 한 단을 집어들고 뿌리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생각은 이미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는 오전 9시까지였습니다. 그 뒤로는 물류센터였습니다. 오전 10시 하리는 마트 물류센터의 차가운 복도를 걸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수백 개의 상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각자 맡은 구역에서 바코드를 찍고 박스를 옮겼습니다. 기계음과 발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하리는 스캐너를 들고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도 200박스가 목표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스캔을 시작했습니다. 딱, 딱, 딱. 바코드가 찍힐 때마다 화면에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그 숫자를 보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한 박스가 200원이었습니다. 200개를 채우면 4만 원이었습니다. 준호의 약값은 한 달에 15만 원이었습니다. 계산은 언제나 정확해야 합니다. 하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미래도 없었습니다. 오직 오늘만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물류센터에 낯선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대표님 나오신대.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대표든 누구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목표치를 채우는 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끝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얼굴은 또렷했습니다. 그는 직원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무언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시선이 하린에게 닿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린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스캐너를 들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든 자신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린은 정리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편의점, 치킨집, 노래방 모두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핸드폰을 꺼내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23만 7,400원.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월세일까지 열흘이 남았습니다. 45만 원을 채워야 했습니다. 그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남은 날의 일당을 더하고 준호의 약값을 빼고 공과금을 빼고 될 거야.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언제나처럼 반지하 집에 도착했을 때 최말순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할인아, 준호 잘 잤어. 저녁도 잘 먹고. 감사합니다, 할머니. 진짜 죄송해요, 맨날. 아이고, 무슨 소리야. 우리 준호 예쁘기만 한데. 할인은 할머니께 봉투를 건넸습니다. 6천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지만 할인은 고집스럽게 쥐어드렸습니다. 꼭 받으셔야 해요. 그래야 제가 마음이 편해요. 할머니는 결국 봉투를 받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서자 준호가 이불 속에서 뒤척였습니다. 엄마? 응, 엄마 왔어. 할인은 아이 곁에 누웠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오늘 할머니랑 그림 그렸어. 그래, 뭐 그렸는데? 우리 집, 큰 집, 창문 많은 집. 할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우는 건 사치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꼭 그런 집 만들어줄게. 진짜? 진짜? 할인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습기 자국이 벽을 타고 번져 있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반찬 가게, 물류센터, 정리 업무. 그리고 다시 새벽. 버티자. 할인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날 물류센터 CCTV 앞에 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박도윤. 그는 화면 속 한 여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박스를 옮기고 스캔하고 다시 옮기는 여자. 그녀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직원 이름이 뭡니까? 김아린이요. 계약직인데 성실하기로는 센터에서 제일이에요. 도윤은 화면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연민도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직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 정보 좀 정리해 주세요. 네. 개인적인 건 아닙니다. 회사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화면 속 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울 외곽의 반지하 집에서는 한 여자가 아이를 안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인은 평소처럼 반찬 가게 앞에 섰습니다. 사장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그녀를 불렀습니다. 할인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할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런 말은 보통 좋지 않은 소식 앞에 나왔습니다. 그녀는 앞치마 끈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사장님. 너 여기서 일한 지 2년 됐지? 네, 그렇습니다. 사장님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4대 보험 다 들어주고 월급도 지금보다 30만 원 올려줄게. 할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네. 갑자기 왜 그러냐는 표정이네. 원래 하려던 거였어. 내가 워낙 성실하잖아. 할인은 사장님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갑자기는 무슨? 내가 원래 계획이 늦는 사람이야. 생각해보고 답 줘. 사장님은 그렇게 말하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인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물류센터에서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인이 도착했을 때 그녀의 작업구역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센터 구석 가장 동선이 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입구 바로 옆이었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예요? 응, 오늘부터 동선 개편이래. 넌 여기.
동료 직원이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하리는 새 자리에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확실히 전보다 움직임이 줄었습니다. 박스를 옮기는 거리도 스캔 후 이동하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네. 하지만 일은 해야 했습니다. 하리는 스캐너를 들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목표치를 채웠습니다. 저녁 집에 돌아온 하리는 현관문을 열다 멈칫했습니다. 문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집어들고 송장을 확인했습니다. 보건소? 하리는 상자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공기청정기와 안내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천식 아동 특별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본 제품은 무상 지원이며 필터 교체 역시 분기별 지원됩니다. 하리는 안내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보건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보건소입니다. 저 김아린인데요. 오늘 공기청정기가 왔는데 이게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천식 아동 지원 사업이요. 작년에 신청하신 거 이번에 선정되신 거예요. 저 신청한 적 없는데요.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담당자가 자동으로 대상자 리스트 뽑아서 진행한 것 같은데 아무튼 받으셔도 됩니다. 무상이에요. 하리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새 것이었습니다. 포장도 깨끗했습니다. 이상해. 하리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하리는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동료와 마주쳤습니다. 너 요즘 운 좋더라. 자리도 좋아지고. 그러게 나도 이상해. 뭐가 이상해? 그냥 받아들여. 우리 같은 사람한테 이런 일 자주 안 오잖아.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걸 그녀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좋은 일 뒤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랐습니다. 전 남편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친절하고 다정하고 돈도 잘 썼습니다. 그러다 결혼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날 보고 있는 건가? 하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하리는 작업 중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끝 저번 주에 봤던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직원들이 대표님이라고 부르던 사람. 그는 직원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리는 시선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먼저 그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하리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이 자신을 알고 있다는 느낌. 아니, 자신을 보고 있다는 느낌. 그녀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신경 쓰지 말자. 하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캔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잠든 뒤 하리는 거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푸른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습니다. 하리는 무릎을 끌어안고 생각했습니다. 정규직 제한, 작업구역 변경, 공기청정기, 모두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하리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아린 씨 맞으시죠? 저는 아동복지센터 담당자인데요. 준호군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네. 정기 검진 일정 잡으려고요. 천식 아동은 분기별로 무상 검진이 가능한데 신청하실래요? 하리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 그게... 부담 갖지 마세요. 국가 지원 사업이에요. 준호군 같은 경우는 이미 등록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안내가 가는 거거든요. 제가 등록한 적 없는데요.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럼 혹시 보호자 중에 다른 분이 하셨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받으셔도 됩니다. 하리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해.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하리는 물류센터 관리실 앞을 지나다 멈춰 섰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린 씨 작업 속도 어때요? 좋습니다. 동선 바꾼 뒤로 목표치도 빨리 채우고 실수도 없고요. 다행이네요. 하리는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대표? 박도윤. 그녀는 재빨리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신경 쓰고 있는 거야? 하리는 복도 끝에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왜 자신을? 자신은 그저 수많은 직원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뭘 원하는 거지? 하리는 불안했습니다. 저녁 퇴근 후 하리는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계속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아린 씨. 하리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네. 퇴근하시는 길이죠? 제가 차가 있는데 태워드릴까요? 하리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불편하시겠네요. 죄송합니다. 다만 준호 군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어서요. 하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어떻게 아세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요. 하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왜요? 네. 왜 저를 도와주려고 하세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리는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정규직 제안도, 동선 변경도, 공기청정기도 다 당신이 한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부탁한 적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울 수 있다면 됐습니다. 하리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저 동정받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공짜는 없다는 거 알아요. 나중에 뭘 원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그런 거래 안 합니다. 도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해이십니다. 저는 오해 아니에요.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이미 누군가한테 도움받는다는 말 들으면서 망가진 적 있어요. 다신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하리는 버스에 올라타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미안함과 당혹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를 건드리지 마.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하리는 준호를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공기청정기 덕분인지 숨소리가 편안했습니다. 하리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전 남편 이태성. 처음엔 그도 친절했습니다.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믿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넌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내가 먹여 살리는 거야. 알아?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리고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하리는 눈을 떴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절대 다시는. 그녀는 이불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은 약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버텨야 했습니다. 같은 시각 회사 사무실. 박도윤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대표님, 김아린 씨가 많이 경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거리를 두겠습니다. 네. 억지로 다가가면 더 상처받을 겁니다. 그냥 지켜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도윤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저 여자는 단순히 가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겠군요. 도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리는 도윤을 피했습니다. 그가 물류센터에 나타나면 재빨리 자리를 옮겼습니다. 눈이 마주칠 것 같으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 역시 거리를 뒀습니다.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왜 자꾸 신경이 쓰이지? 그녀는 작업하면서도 가끔 복도를 돌아보았습니다. 도윤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가 보이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거야? 하리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하리는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동료 직원이 옆에 앉았습니다. 야, 너 대표님이랑 무슨 일 있어? 없는데? 거짓말. 대표님이 자꾸 너 쳐다보더라. 나도 봤어. 하리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직원 관리 차원 아닐까? 우리 센터에 직원 100명 넘는데 유독 너만 보더라. 이상하지 않아? 하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찍힌 거 아냐? 대표님 나이도 딱 적당하고 조건도 좋잖아. 그만해. 할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동료는 분위기를 눈치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그냥 농담이야. 할인은 혼자 남았습니다. 컵 속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들었습니다. 관심 없다고.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하리는 집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준호의 간식과 우유를 사야 했습니다. 그녀는 바구니에 물건을 담으며 가격을 계산했습니다. 5,800원 괜찮아. 계산대에 섰을 때 카드가 거절당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직원이 다시 기계에 카드를 넣었습니다. 역시 안 됐습니다. 잔액 부족이라고 뜨는데요. 하리는 당황했습니다. 그럴 리 없는데.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1,200원. 뭐야? 하리는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공과금 자동이체가 예정보다 하루 빨리 빠져나갔습니다. 아,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죄송한데 이거 취소해 주세요. 네. 하리는 빈손으로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밤거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걸으면서 계속 계산했습니다. 월급날까지 사흘. 그때까지 버티면 됐습니다. 집에 라면이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제 우유를 마셨으니 내일은 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호가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엄마. 준호야. 할머니는? 할머니 집 가셨어. 엄마 오면 밥 먹으래. 하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할머니가 남겨둔 국과 반찬이 있었습니다. 준호야, 배고프지? 엄마가 밥 줄게. 응. 하리는 아이에게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자신은 먹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 엄마는 회사에서 먹었어. 너 많이 먹어. 준호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리는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밤 준호가 잠든 뒤 하리는 거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통장을 펼쳐놓고 계산했습니다. 월세, 공과금, 준호 약값, 할머니께 드릴 돈. 모두 더하면 이번 달 월급으로는 부족했습니다. 10만 원이 모자라. 하리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대출 앱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녀는 이미 소액 대출을 2건 갚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빚을 늘릴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하리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반찬 가게 김 사장입니다.
내일 오전 출근 가능하세요? 급한 주문이 들어왔어요. 하리는 재빨리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갈 수 있습니다. 새벽 4시 출근이었습니다. 3시간 더 일하면 4만 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렇게라도 채워야지. 하리는 알람을 맞췄습니다. 새벽 3시 반. 다음 날 하리는 새벽 반찬 가게에서 시금치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손은 빨랐지만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3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하리나,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습니다, 사장님. 무리하지 마. 몸 상하면 일도 못해.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 물류센터에서 하리는 비틀거렸습니다. 박스를 옮기다 순간 어지러움이 왔습니다. 그녀는 벽을 잡고 숨을 골랐습니다. 괜찮아?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응, 괜찮아. 얼굴 창백한데. 쉬다 와. 아니, 괜찮아. 목표치 채워야 돼. 하리는 다시 박스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버텨야 돼.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퇴근길 하리는 버스 정류장에서 도윤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아린 씨. 하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 말 없어요. 오늘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던데 괜찮으세요? 상관없어요. 하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 군 약값 때문에 힘드시죠? 하린은 화들짝 돌아봤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회사 복지 차원에서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안 해요. 하지만 됐다니까요. 하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아들 걱정해요? 당신이 뭔데 내 사정을 알아요? 도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린은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전 동정받기 싫어요. 누가 날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싫어요.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동정이 아닙니다. 뭐? 저는 당신을 불쌍하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존경합니다. 하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윤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2가지 일을 하면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그만해요. 하지만 혼자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건 약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뭘 알아요? 하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은 돈도 많고 지위도 높고 아무 걱정 없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당신이 뭘 알아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전 이미 누군가한테 도움받는다는 말 들으면서 망가진 적 있어요. 그 사람도 처음엔 당신처럼 친절했어요.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믿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전부 바뀌었어요. 내가 먹여 살린다. 넌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때렸어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리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다시는 누군가의 도움 아래 놓이고 싶지 않아요. 그게 약점이 되고 빚이 되고 결국엔 상처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전 혼자가 편해요. 하리는 돌아섰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그녀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리는 준호를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녀는 작게 흐느꼈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전 남편 이태성. 결혼 전 그는 다정했습니다. 데이트 비용도 다 냈습니다. 내가 다 책임질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넌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돈 벌어오는 사람이 갑이야. 내가 해주는 거 고맙게 생각해.
그리고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물건을 던졌습니다. 그 다음엔 밀쳤습니다. 결국엔 때렸습니다. 하리는 참았습니다. 준호 때문에 아이에게 아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태성이 임신한 배를 밀었을 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과는 안 되겠구나. 그녀는 이혼했습니다. 빚을 떠안았습니다. 반지하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버텨왔습니다. 혼자가 편해. 하리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윤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할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도움이 약점이 되고 빚이 되고 상처가 된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거리를 두겠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다가가면 더 상처를 줄 겁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아린 씨.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혼자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 그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생각했습니다. 혼자 버티자. 누구에게도 기대지 말자.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자. 그녀가 준비될 때까지. 두 사람의 마음은 엇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두 사람을 같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곧 닥쳐올 위기 앞에서 하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혼자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손을 잡을 것인가?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리는 도윤을 더 이상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류센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원 제안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이상한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하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하리는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말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하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준호를. 하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준호 아빠가 데려갔어. 놀이터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미안해, 하리나. 내가 놀이터에서 잠깐 한눈판 사이에. 하리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가 현관 앞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하리나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했어. 근데 친아버지라 적극적으로 못한대. 하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태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꺼져 있었습니다. 이 미친 자식이. 하리는 다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아까 신고한 김아린인데요. 아들을 전 남편이 데려갔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친부라 법적으로는 면접교섭권이 있어서. 면접교섭권이요? 그 사람 폭력으로 이혼했어요. 그래도 양육권 침해가 아니면 저희가 직접 개입하기는. 하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준호야. 그녀는 주저앉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리는 동네를 헤맸습니다. 태성이 갈 만한 곳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친구 집, 전에 살던 동네, 자주 가던 술집,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밤 9시 하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박도윤이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할머니께 연락받았습니다. 준호 군이.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할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닙니다. 아이부터 찾아야죠. 경찰도 못 찾는데 당신이 뭘 할 수 있어요? 제게 보안팀이 있습니다. CCTV 추적도 가능합니다. 할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더 중요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타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차 안에서 도윤은 보안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태성, 38세. 최근 위치 추적 가능한가요? 핸드폰 꺼져 있으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선 추적은 가능합니다. 놀이터 인근 CCTV부터 확인해 주세요. 할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준호야. 도윤은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찾을 겁니다. 꼭 찾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1시간 후 보안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 외곽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차량 포착했습니다. 방향은 남쪽입니다. 남쪽? 거기 뭐가 있죠? 이태성 씨 고향이 경남 쪽입니다. 도윤은 핸들을 꺾었습니다. 할인 씨, 안전벨트 매세요. 차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밤 11시, 시 외곽 여인숙 앞에 도착했습니다. 보안팀이 차량 위치를 추적해 찾아낸 곳이었습니다. 저기 차 있습니다. 도윤이 가리킨 곳에 낡은 소나타가 서 있었습니다. 할인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준호야. 그녀는 여인숙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도윤이 뒤따라왔습니다. 할인 씨, 진정하세요. 제가 먼저. 싫어요. 내 아들이에요. 할인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03호. 보안팀이 확인한 방 번호였습니다. 할인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태성아, 문 열어. 준호 있잖아.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태성이 나타났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왜 이래 시끄럽게. 준호 어딨어? 할인은 그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구석, 준호가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할인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준호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그래, 엄마야.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할인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태성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뭐 그래? 친아버지가 아들 보는 게 이상해? 할인은 돌아섰습니다. 친아버지? 내가 언제 아버지 노릇했어? 나도 변했어.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변했으면 이렇게 애를 데려와. 경찰에 신고 들어간 거 알아? 태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신고? 친아버지한테? 당연하지. 넌 면접교섭권도 포기한 사람이야. 그건 그때 내가 힘들어서. 힘들면 아이를 버려도 돼? 양육비는 한 푼도 안 주면서. 태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이태성 씨. 태성은 도윤을 처음 봤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제 신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윤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면 이렇게 아이를 데려오면 안 됩니다. 준호는 지금 엄마만 찾고 있습니다. 당신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이 아니라 방법이 틀렸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고 싶다면 먼저 엄마와 대화하세요. 허락을 받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신뢰를 쌓으세요. 그게 진짜 아버지가 하는 일입니다. 태성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윤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준호는 무서움으로 당신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건가요? 태성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니, 그럼 보내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만날 때는 제대로 된 약속을 잡으세요. 태성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할인은 준호를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윤이 뒤따라왔습니다.
차 안에서 준호는 할인의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할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흐느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은 핸들을 잡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당신한테 너무 심하게 대했는데 괜찮습니다. 할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오해했어요. 당신이 날 동정한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대가를 바란다고 생각했어요. 이해합니다. 근데 아니었네요. 할인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그냥 도와주고 싶었던 거죠?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 센터에서 당신을 봤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무너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을까.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돕고 싶었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할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이 틀렸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데 강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마음을 닫았어요. 전 남편 때문에 누구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준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깨달았어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아무리 강한 척해도 결국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도윤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인은 작게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정말로. 천만에요.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할인은 준호를 안고 내렸습니다. 도윤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네. 이제 괜찮아요. 할인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 다음에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살게요. 제대로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요.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연락 주세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기 전 그녀는 돌아봤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천천히 들어가세요. 할인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할인은 준호를 침대에 눕히고 옆에 누웠습니다.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할인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도움을 받는 건 약한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사는 게 진짜 강한 거였습니다. 고마워요. 할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같은 시각 도윤은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할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녀가 벽을 내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녀가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구나.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함께 갑시다. 도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방향은 같았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반지하 창문 너머로 개나리가 피어 있었습니다. 할인은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예전처럼 급하게 뛰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준호가 일어날 때까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좋은 아침. 준호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천식 발작도 줄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잘 잤어? 응. 오늘 유치원 소풍 가는 날이야. 할인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그럼 맛있는 거 많이 싸줘야겠다. 준호는 웃었습니다. 할인도 웃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웃음이었습니다. 반찬 가게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사장님은 할인에게 주방장 교육을 시켜주기로 했습니다. 할인아, 너 요리 솜씨 좋잖아. 제대로 배우면 나중에 독립할 수도 있어. 감사합니다, 사장님. 할인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담스러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도움을 받는 건 빚이 아니었습니다. 성장할 기회였습니다. 물류센터도 달라졌습니다. 할인은 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4대 보험도 들어갔습니다. 월급도 올랐습니다. 할인아, 오늘 저녁에 회식 가자. 회사에서 쏜대. 정말요? 응. 신입 환영회 겸 봄맞이 행사래. 할인은 망설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거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갈게요. 동료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케이. 오랜만에 재밌겠다. 할인도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 물류센터 앞마당에서 간단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직원들이 모여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할인은 구석에 서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할인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대표님, 편하게 불러주세요. 오늘은 회사 행사니까요.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할인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할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그동안 감사했어요. 별 말씀을요. 아니에요. 정말로. 할인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못 이겨냈을 거예요. 준호도 찾지 못했을 거고 지금처럼 웃지도 못했을 거예요. 도윤은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할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전 오랫동안 혼자 버티는 게 강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구한테도 기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틀렸더라고요. 할인은 작게 웃었습니다. 진짜 강한 건 함께 사는 거더라고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 그게 진짜 강한 거더라고요.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깨닫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게요. 할인은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편안한 침묵 속에 섰습니다. 저녁 할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소풍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진짜 재밌었어. 그래, 뭐가 제일 재밌었어? 그네 타고 숨바꼭질하고 김밥도 먹고. 준호는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할인은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건강해진 아이, 웃는 아이, 다행이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할인은 거실 바닥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요리학원 정보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추천해준 곳이었습니다. 주말반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도전해볼까? 할인은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미래를 꿈꿀 용기가 생겼습니다. 며칠 후 할인은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커피,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좋습니다. 토요일 오후 어떠세요? 좋아요. 제가 장소 보내드릴게요. 할인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설렘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작은 카페. 할인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최할머니가 봐주기로 했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늦지 않았죠?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두 사람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할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제가 대접하려고 했는데 대표님이 내셨네요. 괜찮습니다. 다음에 받겠습니다. 꼭 그러세요. 할인은 웃었습니다. 도윤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 이야기, 회사 이야기, 미래 이야기. 편안했습니다. 벽이 없었습니다. 해질 무렵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까지 데려다 드릴까요? 아니요. 버스 타고 갈게요. 그럼 정류장까지만.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할인이 문득 멈춰 섰습니다. 대표님. 네. 저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대도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도윤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버텼어요. 무너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어요. 근데 이제는 함께 살아가고 싶어요. 물론 아직 무서워요. 또 상처받을까봐, 또 실망할까봐.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용기 내보려고요. 천천히요.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저도 기다릴게요.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마음을 열어줘서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날 밤 하린은 준호를 재우고 창가에 섰습니다. 밖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의 하린은 생존만 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미래를 꿈꿨습니다.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린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몰랐습니다. 도윤에게, 사장님에게, 최할머니에게, 준호에게, 그리고 여기까지 버텨온 자신에게. 몇 달 후 여름이 왔습니다. 하린은 요리학원을 수료했습니다. 사장님은 그녀에게 부주방장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준호는 유치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건강해진 아이는 친구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태성은 가끔 연락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하린은 그를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기회는 주기로 했습니다. 준호를 위해서. 도윤은 여전히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끔 커피를 마셨습니다.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가을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 하린은 준호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엄마, 여기 사람 많다. 그러게. 우리 준호 손 꽉 잡아. 두 사람은 행사장을 둘러봤습니다. 도윤이 무대에 올라 인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직원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그는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하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린도 미소 지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준호 군, 안녕? 안녕하세요. 준호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도윤은 아이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이거 내가 좋아한다고 들었어. 로봇 장난감. 와, 고마워요. 준호는 신나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하린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한 일이죠. 두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준호는 앞에서 신나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하린 씨, 네. 요즘 어때요? 행복하세요? 하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 행복해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행복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입니다. 당신은요? 저도 행복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것 봐. 그래, 우리 아들. 멋지다. 하린은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함께 사는 법.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모두 배워가는 중이군요. 그날 밤 하린은 준호를 재우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반지하 창문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작은 창문이지만 세상이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하린은 중얼거렸습니다. 생존에서 삶으로, 혼자에서 함께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걸어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모두에게. 하린은 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이었습니다. 함께 맞이할 내일이.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배워갑니다. 함께 사는 법을.